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지난번에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했는데 9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농업, 그리고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이 세 가지 업종이 각각 세계화가 되면서 어떻게 글로벌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제조업을 주로 기반으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이라는 요 기업들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초점을 제조업 기반의 다국적 기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페이지는 172, 173쪽의 내용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경제활동이 특히 제조업 관련돼서 세계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의미와 배경,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말 그대로 경제활동,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 그리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 어떤 때는 이게 국가적으로 수입과 수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경제활동의 무대가 국내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히 자유롭게 어떤 장애물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어떤 배경으로 이런 세계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교통이 발달했죠.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쉽게 오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운송, 택배 같은 것들도 항공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 운송 이런 서비스. 그리고 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외국 주식 시장도 구매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교통통신의 기술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것들 덕분에 전 세계가 하나로 묶였다. 외국의 상품을 구매해서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고 외국의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요. 우리가 쉽게 부르는 물건, 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사람, 아니면 유튜브 같은 기술, 아니면 외국 택배, 이런 항공 운송 같은 게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 간의 국경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국경을 넘어서. 이 5가지 단어를 이제 정식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물건이라는 거는 상품을 말하고, 돈은 이제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기술도 전 세계를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외국 해외 운송, 항공 운송기 같은 걸로. 자, 이런 5가지 경제에서 중요한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나 도시나 아니면 국가,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서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이런 거를 상호 의존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동차도 그래서 잘 만드는 거고, 반도체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비중을 보면 그 중에 약 4분의 1인 약 20에서 25% 정도가 아주 많은 양입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4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무역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상호 의존도,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요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가끔 갑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이것저것 맘대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WTO라는 게 결성됐어요. 그래서 FTA라는 걸 추진하는데 이게 무슨 영어일까요? 한국말로 쉽게 바꿔보면요. WTO라는 건 단체를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세계무역기구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국제단체고요. 국제단체. 이 단체에서 국가들이 모여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이름은 자유무역협정. 이건 이제 국가 간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한 걸까요? 이제 경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단체가 WTO 세계무역기구인데요. 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 FTA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의 특징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원래는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 걸 관세라고 하는데요. 우리 좀 무역 좀 자유롭게 하려면 관세 없애야 되지 않을까? 관세를 없애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돈 내지 말고 서로 통행료 걷지 말자. 그냥 자유롭게 무역하자 라고 이제 이런 FTA를 점점 많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게 많아졌어요.
이런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전 세계에 걸쳐서 본사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의미는요, 한 개 국가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국가에 여기서 이제 생산,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판매하는 이런 활동을 2개 이상의 국가에 거쳐서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라는 건 이제 하나의 국가 이상, 국가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가 2개 이상의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이 2개 이상이다. 이중국적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국적, 삼중국적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필 국적을 여러 개 가진 게 등장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인데, 등장 배경은 당연히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했겠죠, 예전부터.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적이 여러 개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세계무역기구 WTO,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와 여기서 추진한 약속들이 있죠. 자유무역협정. 요걸 통해서 이 세계무역기구라는 단체에서 이제 국가별로 FTA를 많이 해라 라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통행료를 안 걷는다는 소리예요. 국가 간에 무역할 때 어려웠던 장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무역 장벽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관세를 의미하겠죠. 통행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가 간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통행료를 많이 냈어야 되는데, 물건을,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이중국적, 삼중국적의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다국적 기업은 처음부터 엄청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겠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도 처음에는 하나의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장 과정 1단계는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단계예요. 자, 이때 공장의 위치를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이 공장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서 좀 더 사무일에 집중하는 본사, 그리고 생산에 좀 더 집중하는 생산 공장으로 이 기능이 두 가지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사는 예전에 그 공장이 있던 곳에 있고, 생산 공장은 더 넓은 부지를 찾아서 더 크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2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 국경 안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기업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해외로 이제 경제 활동이 전 세계로 세계화가 되면서 이웃 나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본사와 생산 공장은 이제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더 찍어낸 물건들을 해외에다가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다가 판매 대리점을 만들면 되겠죠. 바로 그게 다국적 기업의 시작 단계입니다. 해외에 판매 지사를 가진 기업을 이제 이때부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에 본사와 그 다음에 공장이 있던 이런 기업에 이제 일본과 중국, 옆 나라에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웃 국가들의 판매 지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 해당하는 정의는 2개 이상의 국가여야 되니까, 판매 지사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판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다국적 기업의 시작이다. 3단계가.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더 발전해서 국내에 똑같이 본사와 생산 공장이 있고요. 해외에 이제 판매 지사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외에 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공장으로는 이게 부족해요. 물건이 부족해서 못 팔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외에다가 직접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걸 바로 해외 생산 공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공장을 차리는 건데 중요한 건 해외에 차리게 된다. 본사가 똑같이 있고 여기에 국내 공장이 있었고, 원래는 해외에 이렇게 있는 대리점에서 물건들을 팔았는데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공장을 중국과 일본에 짓게 되는 단계.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더 한다 보면 이제 여기에 연구소 같은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로 4단계에서는 연구소까지 세워질 수 있다. 펼쳐보면 연구소는 본사 근처에 아니면 중요한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연구소까지 이렇게 세워지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1, 2, 3, 4단계를 통해서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때 3단계부터 다국적 기업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원래 제조업 기반이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는 활동 범위를 되게 다양하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 즉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분야, 그거를 이제 자동차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농업에도 진출하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만 있었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 농업,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광업 이렇게 다양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 농업 곡물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곡물 메이저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수업 정리해보면 오늘은 경제활동의 세계화,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하나로 통합됐다. 특징 3가지. 돈, 물건, 기술, 서비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요. 지역 간의 의존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들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환경에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다.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과정은 3번째 단계부터 다국적 기업이라 불리고요. 최근에는 그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까지 해서 오늘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